한식 열풍 때문에 이태리에서 때 아닌 논쟁이 열렸습니다. 식감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음식인 이태리 뇨끼와 한국의 수제비 중 어떤 것이 더 맛있냐는 논쟁이었는데요. 전통적인 입맛에 익숙했던 중장년층과 달리 이태리의 MZ세대는 얼큰한 맛의 수제비에 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태리 방송국에서 보도한 수제비 열풍 이야기와 함께 해외 반응을 번역해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한식 열풍 때문에 이태리 논쟁 붙었다. 이태리 뇨끼 vs 한국 수제비 인기 투표. 이태리 MZ는 나라를 버렸다.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뇨끼야, 이제 안녕. 우리는 이제 수제비, 모두가 수제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간의 전통은 한 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태리 MZ들의 움직임에 모두가 기절초풍하는 상황인데요. 이젠 MZ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수제비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수제비마저도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이태리가 아주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한류 열풍의 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합니다. 수제비의 고장인 한국에서 직접 먹어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중이라 하죠. 그럼 먼저 한국의 수제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비는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뜯어서 끓는 국물에 넣고 익혀낸 요리입니다. 반죽의 모양을 제외한다면 칼국수와 매우 흡사한 요리인데요. 실제로 국수 반죽을 직접 미는 칼국수를 파는 집에서는 높은 확률로 수제비도 같이 팔며 둘을 합친 칼제비란 메뉴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반죽과 육수가 간단한 듯 보여도 먹어본 사람들은 깊이 있는 맛에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정말 맛있는 맛집을 다녀보고 싶은 욕심까지 생겨나는 게 수제비라고 합니다. 조리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냉장고에 30분에서 1시간가량 넣어둡니다. 멸치 육수, 사골 등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육수를 준비하는데요. 육수는 멸치 한 줌을 1020분가량 끓이고 건져내는 게 가장 보통의 방법입니다. 물론 다시마나 새우 등의 해산물을 같이 넣으면 더 깊이 있는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뒷맛이 안 좋으니 10분 미만에서 빼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얼큰한 수제비는 육수에 고춧가루와 고추장 혹은 김치국물을 풀어주면 일품입니다. 애호박, 당근, 양파, 감자 등 원하는 대로 야채를 채 썰어서 육수에 넣고 끓입니다. 빨리 익히려면 채 써는 것을 추천합니다. 끓는 중에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어주고 끓이면서 밀가루 반죽을 뚝뚝 뜯어 넣는데요. 팁이 하나 있다면 얇게 펴서 뜯어 넣는 게 나중에 먹을 때 식감이 더 좋습니다. 조미료를 넣을 거라면 이때 넣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야채가 다 익을 때 정도면 완성됩니다. 마무리 1분 전 마지막으로 계란 푼 물을 부어서 국물이 걸쭉하고 계란국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요리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수제비 너무 성의있게 만들면 오히려 맛이 없다고 하는데요. 반죽을 대충대충 찢어서 모양이 각각 제멋대로 되게 만들어야 맛도 좋고 식감도 재밌다고 합니다. 수제비 반죽을 뜯을 때 뜨거운 육수에 살짝 담궜다가 꺼내면서 뜯으면 쫄깃함이 유지합니다. 여기서 수제비의 질감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반죽을 쫄깃하게 하는 것인데 반죽을 오랫동안 치댄 뒤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이 쫄깃함이 아주 잘 살아나는데요. 환상의 육수와 최강 반죽이 만나면 그 수제비는 천상의 맛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태리 사람들이 뇨끼를 제치고 수제비를 찾게 되는 마성의 매력 중 하나겠지요. 수제비는 한국의 지역에 따라 국물이나 반죽 모양이 특이한 요리가 있습니다. 해안 지방에서는 조개나 보거 등으로 국물을 우리거나 아예 미역국 같은 국물에 반죽을 올갱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기도 하는데요. 내륙에서는 김치나 고춧가루를 푼 새빨갛고 매콤한 국물도 있고 된장국에 반죽을 넣기도 하며 아예 반죽 자체를 생략하고 걸쭉하게 푼 밀가루를 국자로 떠서 끓는 국물에 부어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쫄깃한 수제비가 아니라 흐느흐느한 연한 수제비가 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일일이 뜯는 것이 귀찮다면 만두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만큼 수제비 레시피는 꽤나 다양한데요. 그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메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사람들이 찾는 메뉴가 수제비인데요.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수제비의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수제비 한 점을 모두가 좋아합니다. 맑은 국물 수제비 한 점을 숟가락에 얹어서 방금 담근 겉절이 김치를 함께 입안 가득 머물게 된다면 내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수제비와 김치의 조합도 최강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치 수제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큰한 수제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셨다고 한들 김치 수제비 국물이면 해장은 단번에 해결인데요. 얼큰하게 퍼지는 맛이 묵힌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보내줍니다. 언제나 사랑받는 나라 한국. 한국의 음식은 투박함 안에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수제비 또한 그런 한국의 정서를 많이 닮은 듯합니다. 그렇기에 이태리의 뇨끼를 제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오늘은 수제비를 안 먹고는 넘어갈 수 없는 날입니다. 한국의 정서를 한 번 더 느껴보며 우리 이태리도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정서를 만들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처음에 수제비를 보고 좀 별로였어. 이건 면도 아니고 균일하지 않은 덩어리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정말 성의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친구가 먹어봐야 한다고 너무 강력하게 말해서 먹어보았는데 먹자마자 깜짝 놀랐어. 성에 넘쳐서 문제인 게 바로 수제비야. 수제비는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한 그릇이지. 이제 수제비 없는 내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어. 얼마 전에 부모님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생겼다면 한국 여행을 잡았어.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한국을 향했는데 그때 먹어본 게 바로 수제비야. 우리는 그 뒤로 한국을 정기적으로 가게 되었어. 거의 먹방 여행이긴 한데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 수제비는 우리 가족의 최애 음식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우리의 최애 나라가 되어버렸지 뭐야.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한국 갈 때마다 재료를 공수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늘 아쉬운 마음이야. 한국 사랑해. 비가 오는 날은 김치 수제비를 먹어줘야 한다고 유튜브에서 하도 나오길래 궁금한 마음에 먹어봤어. 알고 보니 그건 광고가 아니었더라고. 진심이었던 거지. 난 너무 과장하면서 말하길래 광고인 줄 알았거든. 김치 수제비는 천상의 맛이야. 너무 맵기만 할 거라는 오해는 걷어주는 게 좋아.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알게 해준 명품 요리거든. 김치 수제비 꼭 먹어봐.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